1920년대의 독립운동은 한 명 또는 소수가 일제 요인을 암살하거나 주요 기관을 폭파하는 의열투쟁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193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마저 뜸해지고 있었습니다. 해외 무장 독립운동도 일본의 만주 침략으로 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침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농촌 계몽운동과 교육에 힘을 썼던 윤봉길 의사는 1929년 광주 학생운동이 일어나자 오히려 독립운동에 헌신할 결심을 하고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1932년 1월 이봉창 의사가 일본 도쿄에서 일본 왕을 향해 폭탄을 던지는 의거를 하자 윤봉길 의사는 그 길로 김구 선생을 찾아가 한인애국단원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상하이 홍구공원에서 열린 일왕 생일 천장절과 만주사변 전승을 축하하는 기념식에서 단상을 향해 폭탄을 던졌습니다. 윤 의사는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의사의 마지막 순간이 사진으로 남아있어 마음이 아프고 또 그때 나이가 25살이어서 마음이 더 아픕니다. 윤 의사의 유해는 순국했던 장소에 안매장되었다가 해방 후 발굴되어 효창공원에 안장되었습니다. 이때 이봉창 의사와 백정기 의사의 유해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의열투쟁으로 우리가 독립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일본에 체포되었을 때 윤봉길 의사는 의교의 목적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두 명의 상급 군인을 살해하는 것만으로 독립이 쉽게 될 리는 없다. 따라서 이번 사건도 독립에는 당장 직접의 효과가 없음을 잘 알지만 조선인의 각성을 촉구하고 세계로 하여금 조선의 존재를 명확히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맞습니다. 독립운동으로 독립을 바로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친일파만 존재했다면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치욕스러웠을까요?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준 독립운동가들께 감사와 존경을 듬뿍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가 20살에 만든 농민독본이라는 교과서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그분을 더욱 존경하게 될 겁니다. 3.24 묘역에는 안중근 의사의 가묘가 있습니다. 리순 감옥에서 순국하신 안중근 의사의 유해는 안타깝게도 아직도 찾지 못해 그 묘에는 안이 비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분의 유해가 이곳에 편안히 잠들기를 바랍니다.
1919년 3.1운동 후에 일제 탄압이 심해져 국내에서는 조직적인 독립운동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의 중심이 해외로 옮겨갔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였고 만주에서는 무장독립운동이 활발히 벌어졌습니다. 김구 선생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끝까지 지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문지기였습니다. 김구 선생은 해방 후에는 분단을 막기 위해 평양까지 다녀오며 큰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다가 1949년 6월 29일 젊은 장교 안두희의 총탄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백번 기념관은 김구 선생의 묘가 있는 효창공원에 세워져 있습니다. 백번 기념관은 독립과 통일을 위해 노력하신 백번 김구 선생을 기리기 위해 2002년에 개관했습니다. 김구 선생의 삶과 한국의 현대사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훌륭한 교육장입니다. 그 옆에는 김구 선생을 비롯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과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의 묘가 있고 또 그들을 기리는 사당인 의여사가 있어 한국 현대사를 장식한 큰 인물들을 한꺼번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백번 김구 선생과 의사들을 만나러 백번 기념관으로 떠나볼까요?